여기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모든 경기장을 오가며 선수단 복지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경기가 끝난 후에 올림픽 관중석에서 한국인들의 하나 같은 행동을 보고 깊은 충격을 받고 말았고 결국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한국인들의 어떤 행동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체육회 소속의 마틸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선수단 복지를 총괄하게 되었고 파리 내의 모든 경기장을 거의 제 집 드나들듯이 다닌 탓에 웬만한 경기들은 전부 관람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파리 올림픽은 올림픽이라는 지구촌 최대의 축제답게 각종 분야에서 명장면이 연출되며 많은 감동을 안겨주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이면서 제가 가장 흥미롭게 봤던 부분은 바로 한국 양궁이었어요. 한국 양궁의 김우진 선수는 이번 남자 개인전에서 미국의 브래디 앨리슨을 슛오프 접전 끝에 승리하면서 금메달을 획득했거든요. 제가 이 시합을 가장 흥미롭고 긴장된 마음으로 봤던 이유는 마지막 5세트에서는 두 선수 모두 30점 만점을 쏴서 슛오프로 이어졌고 김우진과 앨리슨은 슛오프에서까지 모두 10점을 쏘는 치열한 접전을 펼쳤기 때문인데요. 두 선수 모두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고 저를 포함한 모든 관중들은 침도 제대로 못 삼킨 채 숨죽이고 경기 결과를 지켜봤죠. 두 선수 모두 슛오프에서 10점을 쏘긴 했지만 양궁 슛오프는 반드시 승자가 가려질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양 선수 모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를 보여줬지만 슛오프 결과 김우진 선수의 화살이 앨리슨 선수의 화살보다 중앙에 4.9mm 더 가까워 김우진 선수가 메달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김우진 선수는 양궁 남자 단체전과 혼성 단체전에 이어 남자 개인전까지 금메달을 석권하며 이번 대회 3관왕을 차지하는 올림픽 및 양궁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한국 양궁은 저번 리우 대회에 이어 사상 두 번째 양궁 남녀 단체전과 개인전, 혼성 단체전까지 전 종목을 석권하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업적을 이뤄낸 것이죠. 저는 이러한 마치 활 쏘는 로봇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양궁 대표팀의 퍼포먼스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업무를 핑계 삼아 이번 올림픽에서 여러 스포츠 대회를 관람했는데 한국 양궁 대표팀만큼 압도적인 모습으로 라이벌 팀들을 깨부숴버리는 팀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심지어 이렇듯 놀랍도록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에 합류하는 국가는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국물도 없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는 것도 매우 인상 깊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프랑스와 인도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의 오선택 감독을 선임하고 끝까지 믿고 간 프랑스 양궁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2개나 땄거든요. 비록 프랑스 양궁 대표팀은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오 감독과의 의견 차이로 크고 작은 잡음을 내기도 했으나 결국 프랑스는 한국인 감독을 끝까지 믿고 가는 선택을 했고 결국 프랑스 입장에서는 메달 2개라는 기대조차 안 했던 최선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프랑스가 단일 대회 양궁 종목에서 멀티메달을 딴 건 프랑스 양궁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 그야말로 프랑스는 한국 덕분에 역사를 써내려간 것이죠. 반면에 2022년부터 인도 양궁 대표팀을 이끌던 한국의 백운기 감독은 남은 AD 카드가 없다는 황당한 소리를 들으며 갑자기 경질되고 말았는데요. 인도는 그야말로 애초부터 한국의 노하우만 빼먹고 버릴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회 중 멘탈 관리, 작전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노하우까지는 얻어내지 못한 인도는 결국 하나의 메달도 따지 못하는 암울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죠. 사실 한국인 감독을 선임한 인도 양궁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르며 많은 기대를 얻었던 국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은혜도 모르고 욕심을 부리던 인도는 그야말로 한국을 배신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만 것이죠. 도대체 한국 양궁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하면 이 정도로까지 전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건지 한국은 첨단 소재를 통해 만들어진 선수용 활이 아닌 나무를 깎아서 만든 조악한 활을 갖고도 올림픽 금메달쯤은 손쉽게 딸 수 있을 것 같아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자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오직 한국만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아성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걸까요? 제가 이러한 한국 양궁에 감탄을 하며 여러 정보를 찾아본 결과 이미 한국 양궁은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으며 현재 그 어떤 주제보다 많은 관심을 얻고 있었고 제가 한국 양궁의 비밀을 파헤칠수록 저는 한국이 숨기고 있던 충격적인 저력에 정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한국 양궁이 뛰어난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은 이미 상당한 기술력을 가진 선진국이기 때문이었는데요. 한국은 강력한 기술력을 통해 모든 훈련 과정을 첨단화시켜 놓은 상태였거든요. 일단 양궁 로봇만 봐도 그랬습니다. 한국 양궁 대표팀과 한국의 글로벌 기업인 현대그룹은 양궁 슈팅 로봇을 개발했고, 한국 대표팀은 이 로봇을 통해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요. 슈팅 로봇은 AI 기술을 통해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감지해 최적의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실제로 대부분의 화살을 10점 관역에 맞추면서 한국의 강력한 기술력을 어김없이 보여줬죠. 선수들은 로봇과 대결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견뎌야 하기에 더욱 높은 훈련 성과를 보일 수 있었고, 이렇듯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기에 기술력이 약한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훈련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양궁 대표팀은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첨단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있었거든요. 이들은 양궁 기술을 다듬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훈련 시스템을 통합한 상태였는데, 이 시스템은 자세, 각도, 화살 방출, 심장박 동수와 같은 측면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AI를 통해 양궁 선수가 취하는 모든 샷을 분석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고속 카메라와 모션 센서는 화살의 비행 경로를 포착해 주었고, AI 시스템은 정확성과 일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정을 제한하기 위해 이 데이터를 분석했죠. 결국 한국 대표팀은 이 정도 훈련 시스템을 개발할 기술력이 없는 국가들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 양궁의 놀랍도록 투명한 시스템이었죠. 한국 양궁 대표팀은 매우 투명하고 경쟁적인 과정을 통해 선발되어 최고의 선수들만이 한국을 대표하도록 보장하고 있었는데요. 한국 선수들은 어떠한 특혜 없이 현재의 경기력이 유일한 기준인 엄격한 국가대표 선발전을 거치고 있었거든요. 이 선발전은 모든 지원자에게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뿐더러 대중에게도 철저하게 공개되어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완벽하게 보장하고 있었어요. 사실 아무리 공정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프랑스지만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의 경우 예선 면제 같은 어느 정도의 특혜를 주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한국 양궁은 그러한 일체의 혜택 없이 현재의 실력만으로 국가대표를 선발한다는 점이 몹시 대단해 보였습니다. 사실 한국인들이 선천적으로 활 쏘기에 재능이 있다는 것은 이제는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사실이었는데요. 고구려라는 이들의 역사에서 한국의 선조들은 활을 매우 잘 쏘기로 유명했고,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역사 기록에도 남아있거든요. 심지어 영국의 유력 뉴스 통신사 로이터는 한국 양궁이 강세인 이유는 한국인이 젓가락을 잘 쓰는 것과 관련이 있다며, 한국인들은 섬세한 손가락 감각이 다른 민족보다 발달했다는 의견을 내놓은 적까지 있을 정도로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양궁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선천적인 재능에 더해 엄격한 훈련, 그리고 놀랍도록 투명한 절차 안에서 대표팀 선수를 선발하고 있었기에 이들이 항상 세계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했던 거였죠. 한국에서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이듬해 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하고 전국체전에서조차 어떠한 메달도 못 따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건 놀랍지도 않은 일이라고 했는데, 저는 한국의 시스템을 알면 알수록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대표팀의 선수 선발에는 학연, 파벌, 원로 추천 등의 요소가 일절 개입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번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 선수들 모두는 올림픽에 첫 출전하는 거였고, 저번 도쿄대회 3관왕 출신의 선수가 이번에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마저 떨어지며 올림픽에 출전조차 못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한국의 김우진 선수가 한국 양궁의 영웅이자 현재 세계 랭킹 1위의 실력자이지만 그가 다음에도 한국 대표팀으로 선발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국 선수들 입장에서는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보다 한국 대표팀에 선발되는 게 더 어려우니 당연히 대회만 나갔다 하면 메달을 휩쓸어 버리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 양궁의 강력함보다 더욱 많은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 관중들의 매너였는데요. 사실 저는 한국 양궁의 압도적인 퍼포먼스에 완전히 반해버렸고, 웬만한 경기들을 전부 챙겨봤기에 한국 대표팀이 그간 얼마나 많은 황당한 경험들을 이겨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양궁 대표팀이 중국과 맞붙을 때면 항상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야 했는데요. 한국 선수들이 활을 쏠 때만 되면 중국 관중들은
한국 선수들이 집중하지 못하게 고함과 욕설을 하며 방해를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중국 관중들은 경기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거나 한국 선수들이 중국 선수들을 압도하고 있을 때면 병이나 음식 같은 물건을 경기장에 던져대는 상상을 초월하는 의식 수준을 보여주기도 했고, 기분이 나쁘다며 경기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중국인들도 있었어요. 당연히 그러한 중국 관중들은 하나같이 강제 퇴장당했고, 이번 올림픽에서 퇴장당한 관중의 국적은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을 정도로 중국인들의 민폐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했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런 중국인들의 비매너에도 매우 신사적으로 대응했어요. 이들은 중국 관중들처럼 똑같이 상대 선수들을 비방하며 방해하는 것이 아닌 한국 선수들의 실력을 믿고 끝까지 매너를 지키는 편을 선택했거든요. 결국 한국 선수들은 양궁에 배정된 모든 금메달을 쓸어 담으면서 이러한 한국 관중들의 믿음에 보답했죠. 그런데 한국 관중들의 진짜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운동선수들을 응원했고 스포츠맨십과 긍정적인 경쟁심을 고취시켰거든요. 사실 중국인들은 자국의 경기가 아님에도 그저 중국과 사이가 안 좋은 나라가 경기를 하기라도 하면 막무가내로 해당 국가의 대표팀을 비난하며 경기를 방해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자국의 경기가 아닐 경우 모든 팀들을 번갈아 가면서 응원해줬는데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자국의 경기를 관람할 때도 한국팀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따내고 있을 때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경기에 임하는 상대에게도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곤 했어요. 특히나 한국인들의 응원에 대한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고 부정적이거나 경멸적인 말을 일절하지 않았기에 이러한 한국인들의 매너는 이번 파리 올림픽을 관람하러 온 관중들 사이에서 매우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유럽에서는 대가 없이 남을 도와주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국인들이 뜬금없이 자신들의 국가를 응원해주는 이러한 상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열정과 배려에 개인주의적인 유럽인들도 점점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결국 몇몇 유럽인들도 한국을 위해 태극기를 들고 응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어요.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선한 영향력을 보고 이런 게 바로 지구촌이 하나가 되는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구나 싶어 한국인들의 성품에 완전히 반할 수밖에 없었죠. 정말로 한국인들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안 그래도 논란이 많던 이번 올림픽은 중국인들의 민폐짓으로 인해 난장판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중국인들은 경기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관중석 시설물을 파괴하는 상상치도 못한 야만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수들을 향해 침을 뱉고 화장실 줄이 너무 길다는 이유로 관중석 구석에서 대소변을 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 외에도 경기 중에 갑자기 아이의 대변이 그대로 묻은 기저귀를 아무렇지도 않게 갈고 배설물이 묻은 기저귀를 그냥 바닥에 버리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결국 저는 중국인들의 일말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는 뻔뻔한 모습에 학을 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인들은 자신의 나라 선수들을 응원하는 대신 상대국가 선수들에게 야유를 보내는 방식으로 응원을 하는 스포츠맨십이 아예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들은 이에 한술 더 떠 아무리 같은 중국 선수더라도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어김없이 조롱과 비난을 이어나갔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일부 중국 선수들은 자국 관중들에게 욕을 먹는 상황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는지 그만 평정을 잃고 경기 중에 눈물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중국인 관중들은 선수 구역이나 제한구역 진입을 시도하며 중국인들끼리는 원래 서로 친해서 괜찮다라며 중국 선수와 사진이나 한번 찍고 오겠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중국인들의 기괴한 행보들을 보다 보면 이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게 아닌 법과 규율이 존재하지 않는 원시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한국인들은 수준 자체가 완전히 달랐죠. 중국인들과는 정반대로 한국 관중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놀랍도록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거든요. 그중 하나가 바로 약자에 대한 배려였어요. 사실 이번 파리올림픽은 경기장 보안 요원들은 많으나 관중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은 직원들의 숫자는 매우 부족했는데요. 그래서 이동이 어려운 노약자나 장애인들은 도저히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고, 이는 서비스 사막이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더군요. 한국인들은 노약자들을 보면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왔고 그들의 자리까지 안내해주며
자발적으로 호의를 베풀어줬어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입구와 먼 쪽 좌석을 예매한 경우 기꺼이 자신의 입구와 가까운 좌석으로 교환해주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아름다운 호의를 베풀어 주었는데요. 한국인들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이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지나치지 않았고 결국 전 세계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은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매표소 직원이나 티켓 검사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었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친절은 이번 올림픽을 위해 일하는 프랑스 직원들 모두가 인정할 정도로 유명하거든요. 심지어 프랑스인들이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분하는 방법도 이와 관련이 있는데요. 한국인들은 입장권을 구매하고 경기장에 입장하는 관중으로서 당연한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늘 직원과 눈을 마주치며 감사 인사를 하는 친절한 사람들이지만, 중국인들은 꼭 여자 직원들의 손을 슬쩍 더듬으며 성추행을 일삼았고 난데없이 쓰레기를 주면서 대신 버리라며 갑질을 하려고 하곤 했거든요. 즉, 친절한데 세련되게 생기기까지 했으면 100% 한국인이고 도저히 같은 21세기를 살아간다고 볼 수 없는 야만적인 행동을 일삼는데 촌스럽게 생기기까지 했으면 100% 중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중국인들은 무료로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몰래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쫓겨나는 경우도 많았고, 심지어 전봇대나 울타리 등의 높은 구조물에 올라서 공짜 경기를 관람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기에 전 세계인들은 이러한 중국인들의 공짜라면 목숨도 거는 집념의 학을 떼고 말았죠. 하지만 이러한 중국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진상짓 중에서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중국인들의 지나친 음주로 인한 민폐였죠. 이들은 꼭 만취한 채로 경기장에 왔고 공격적인 언행과 행동을 하며 남들에게 피해를 줬거든요. 만취한 중국인들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다가 꼭 다른 관중들이나 같은 중국인들끼리 육탄전을 벌이곤 했고, 이들의 난동으로 인해 관중석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지곤 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중국인들의 민폐에 나선 것은 역시나 한국인들이었어요. 중국인들은 눈이 풀려 난동을 부리다가도 자신들보다 훨씬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한국인들이 다가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 어느 때보다 분노를 잘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인들은 웬만한 서양인들보다도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을 자랑했지만 중국인들은 아시아인들 중에서도 키가 작고 왜소한 편에 속했기에 이들이 피지컬적으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한국인들에게 겁을 먹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욱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의 행패로 인해 난장판이 된 관중석을 자발적으로 치우는 아름다운 선행을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경기가 끝난 후 하나같이 미리 준비해온 봉투를 꺼냈고 관중석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를 재활용 가능한 품목과 불가능한 품목으로 분류하여 전부 다 주워 담는 믿기지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하더군요. 다른 관중들은 서로 먼저 나가려고 경기장 출구에서 몸싸움을 벌일 때 오직 한국인들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관중들, 특히 중국인들이 버린 쓰레기들과 그들이 씹다 뱉은 해바라기 씨 등을 전부 수거하며 타의 모범이 되고 있었어요. 사실 이쯤 되자 저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분명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경기장에 입장한 관중들이고 이렇듯 쓰레기를 주워 담는다고 한들 입장료를 환불해주거나 누군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한국인들이 쓰레기를 주워 담는 이유가 바로 한국 정부가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 별도의 요원들을 파견했기 때문이라는 의심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제가 영어를 사용하며 쓰레기를 주워 담는 한국인에게 말을 걸어보자 구슬땀을 흘리며 쓰레기를 주워 담던 한국인 남성은 충격적인 대답을 건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글쎄요,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지는 모르겠네요. 한국인들은 자신이 발생시킨 쓰레기는 반드시 자신이 버리곤 하거든요. 저 또한 제가 발생시킨 쓰레기만 주우려다가 바로 코앞에 쓰레기가 있어서 겸사겸사 치우다 보니 이렇게 경기장 내부를 전부 치우게 되었네요. 이곳 경기장 관중석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한국인들인데 다른 한국인들도 전부 저와 비슷한 생각으로 남의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한국인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심지어 그는 한국의 야구 경기장만 가봐도 자신처럼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다른 한국인 봉사자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며
별 대수롭지도 않다는 듯 중국인들이 버린 대변이 묻은 기저귀까지 봉투에 주워 담았는데요.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보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의심했던 저 자신이 부끄러워져서 얼굴이 새빨개질 뿐이었어요. 심지어 아무리 이번 파리올림픽이 친환경을 주제로 진행된다지만 현실은 프랑스의 청소 직원들조차 분리수거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모든 쓰레기를 한 곳에 담아서 버릴 뿐인데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몰래 반입한 술병들을 죄다 한 곳에 모아 담는 놀라운 분리수거 모습까지 보여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번 올림픽에서 진정한 친환경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그저 겉으로만 친환경을 표방하는 척하는 프랑스가 아닌 평소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구를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었던 한국인들이었고, 이제야 전 세계가 한국인들의 이러한 헌신을 알아주는 모양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웠던 점은 한국인들의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은 결국 기적 같은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몇몇 유력 기자들은 이러한 한국인들의 선행을 취재하고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한국인들의 아름다운 선행은 벌써부터 전 세계 곳곳에 전해졌는지 이제는 경기가 끝난 후 한국인들을 도와 관중석에 버려진 쓰레기를 함께 주워주는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남을 위한 선행 따위는 절대로 베풀지 않는 프랑스인들마저 이러한 봉사의 현장에 동참한 것을 보아 아무래도 한국인들의 착한 마음씨는 전 세계를 감동시킨 모양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이렇듯 이억만리 떨어진 타국에서마저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건지, 저는 이제 한국인들에 대해 놀라기도 지쳐 조용히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릴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